영화 버닝의 주역 이창동 감독님, 유아인, 스티븐 여, 전종서 씨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버닝의 주역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착석은 스티븐 여, 유아인, 전종서, 이창동 감독님이 입장했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드리고 앉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네, 먼저 오늘 그 출국 기자회견에 앞서 감독님과 배우님들, 오늘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작 보고회 한지 며칠 안 됩니다만 그동안 그 보고회가 너무 짧게 끝나기도 했고 미진한 질문이 많다고 했고 올해부터는 또 칸네 영화제 그 기자 공개하는 작품을 공개하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엠바고가 강하게 걸려 있어서 영화를 보지 않은 채로 영화를 소개해야 되는 기자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런 자를 마련했는데 저희도 영화를 보여드리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종서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종서입니다. 저도 오늘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아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유아인입니다. 저 역시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티븐 여 씨. 네. 안녕하세요. 스티븐 영입니다.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be able to give you a lot of answers to your questions, so 미안합니다. It's a mystery.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되게 미스테리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감독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칸 영화제와 지난 제작 보고회 때도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으로 인해서 많이 그 질문과 답변을 많이 못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한 질문들을 드리고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화는 기존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8년간의 공백이 감독님에게는 뭐 작품 세계나 어떤 끼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그래서 저한테도 글쎄요 다음 어떤 영화로 관객을 만나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요.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 자신도 자식이 있고요. 또 지금 그만뒀습니다만 학교에 있을 때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 젊은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버닝이 그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앞서 스티븐 연 씨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스터리 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영화의 장르를 사실 어떻다고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미스터리의 출발점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모두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 바라보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를 생각해 봤고요. 뭐 이거는 한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지금 젊은이들은 어쩌면 그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고 힘들어지는 최초의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쭉 뭐 세상은 발전해오고 앞으로 나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요즘 젊은이들은 어쩌면 그런 무력감이나 이 속에 품고 있는 분노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수수께끼 같지 않을까. 과거에는 뭐 자기 현실이 힘들어지는 대상이 분명했다면 지금은 좀 무엇 때문에 자기의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지 찾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무력감과 내재된 분노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영화는 뭐 그런 걸 아주 관념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런 젊은이의 상태를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의 미스테리를 마주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단순하게 보면 이 종수 역을 맡은 유아인 씨가 맡은 종수라는 주인공이 벤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저 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미스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그 벤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햄이라는 중요한 어떤 벤과의 어떤 매개를 하는 어떤 여자친구가 있고요. 근데 결국은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관객들은 저 종수는 어떤 인물일까라는 그런 새로운 미스테리를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다 보니 더 알쏭달쏭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알쏭달쏭한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 종수역을 맡은 유한 씨에게 한번 질문을 넘기도록 할게요. 사실 칸 국제영화제는 올림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나 주변 분들에서 영화 수상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이나 그런 멘트들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칸 영화제 처음 이제 레드카펫을 밟게 되는데 본인의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요. 뭐 사실 묻을 바는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칸 영화제에 가는 게 제 개인사가 아니잖아요. 저희 영화를 소개하러 가는 자리이고 영화를 함께 만든 감독님과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저희 영화를 알리러 가는 자리니까 그곳에서 이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은 이 영화를 잘 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저희 버닝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스티븐 씨에게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에 그 영화 버닝을 통해서 한국에도 굉장히 오래 체류하셨고 한국에서 내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한국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제 팬들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한국어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4개월 동안 살면서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요. 하고 아연 씨, 정수 씨, 감독님 아주 많이 도와줬죠. 우리는 뭐 매일 쉬는 시간 동안 감독님이 저를 코칭해가지고 우리 같이 그렇게 어프로치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거 참 좋죠. 저도 여기에 오는 것도 참 요새는 아주 편안하고 하고 많이 서로에게 뭐 배운 것도 많고요. 근데 이런 익스피리언스 받는 것도 참 재밌죠. 그래서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종서 씨에게 질문을 넘기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제작 보고회 때도 처음 이제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많이 떨리셨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은 또 출국 기자회견이라 저 역시도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두 번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인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떠났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전보다 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준비되었다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바로 네,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네,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이창동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한테는 감독님이 흥행 감독이기도 하시거든요. 본인이 이제 청불 등급을 받고 또 데드풀이라는 막강한 또 청불 등급의 외화랑 한국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시는데요. 소감 어떠신지 또 흥행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흥행 감독이라고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데드풀이 어떤 영화인지 미안하지만 잘 모르고요. 사실은 어벤져스도 모르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제 어벤져스의 강풍이 좀 빨리 끝나고 버닝이 좀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가 그 청불 등급을 받았는데요. 거기 이유를 보면 무슨 방화, 사기, 되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인 장면은 별로 없고,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는 훨씬 더 영화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영화 자체는 다른 의미에서 꽤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우측에 네,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이고요. 세 분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버닝이 지금 굉장히 기대적인 것에 비해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화에 대해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미스테리하다는 건데, 일단 저희가 좀 이렇게 실마리로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그 영화가 하루키 작품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 분 배우분들이 모두 원작을 읽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실제로 마주하신 대본과 원작과는 어떤 다른 매력이 있었는지 세 분 배우분들의 개인적인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정수역의 유아인 씨가 먼저 답변을 해볼까요? 네. 저는 원작 읽기 전에 시나리오를 봤었고요. 시나리오 자체가 워낙 이전에 받았던 시나리오들과는 좀 다르게도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와 텍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거의 소설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인물의 감정이나 인물의 대사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사실 원작과는 뭐 어떤 요소나 모티브가 되는 지적들 외에는 완전히 한국적으로 재탄생? 완전히 다른 작품이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배경,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이 중심이 되는 작품이고 그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는 있지만 뿌리는 거기에서 시작되지만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지점이 어떤 메타포가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스티븐 나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쓸게 미안합니다. I read the short story before the script, and the short story it leaves you with a feeling. It leaves you with questions about the plot, sure, but it leaves you with this feeling. And I think while the script took its own license to go in its own way, 감독님 really honored the feeling that short story leaves you, and so that I think is definitely transferred to the new script. But what I really respect about how 감독님 approached the way that we wanted to tell this story was he kept the essence of what was happening in the short story, but he really painted it with a new color of Korea. And I think there's a distinct, obvious difference between the two cultures, and to approach it this way was really special and meaningful. But at the same time, he always weaves that into a universal tale. So, yeah, I wouldn't say there's a large gap in difference, but I would say that there's there's creative license, but there's also the feeling that kind of connects the two. 네, 단편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각본을 받아봤는데요. 단편을 읽고는 물론 그 나름의 그 어떤 그 플롯도 그 안에 존재를 하지만은 아주 강렬한 어떤 느낌, 필링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을 했고 각본을 받아본 다음에는 물론 각본도 그 나름의 그 방향으로서 나름의 세계를 펼쳐나가기는 하지만은요, 제가 감독님에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느낀 것은 그러면서도 그 단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온전히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느낌에다가 어떤 새로운 색깔을 더했다고 생각이 정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편의 에센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컬러를 입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단편에 나오는 각 사건은 진행이 되지만은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일본과 한국의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은 잘 또 다른 점을 살려서 새로운 색깔을 입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더 스페셜하고 그 나름의 또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래 단편 위에다가 사건 위에다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어떤 보편적인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또 스토리로 재탄생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원작과 그 다음에 각본과는 큰 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그 나름의 독특한 어프로치로 다시 포장을 해서 그 느낌을 살리면서 전체의 그런 보편성을 유지되게 하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지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그러면 전종서 씨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단편을 촬영을 마치고 읽었기 때문에 촬영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청춘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으로서 느끼는 어떤 스스로도 모르겠는 분노라든지 감독님이 말씀하신 억울함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미스테리하게 담긴 것 같아요. 원작이랑 영화에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면 답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제 이어서 좌측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이 칸 영화제에서 그 심사를 받아서 상을 받아보신 적도 있고 또 심사를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신 적도 있는데 버닝이라는 영화를 어쨌든 세계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데 이 영화의 어떤 정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으면서도 좀 이 영화만의 남다른 개성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아시스 이후에 영화 제목으로 처음으로 영어를 쓰셨는데 버닝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관객들한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을 달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한 씨에게는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본연의 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배우가 어떤 연기 스타일을 바꾸고 그러는 과정이 말만큼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연기를 선보였다고 하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닝이 칸 영화제에 이제 공개되면서 우리 영화만에 어떤 특별한 점, 미덕이 있을까? 저는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항상 영화 속에 어떤 질문을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과 질문하면서 관객이 그 답을 찾으면서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만들어 봤고요. 그 태도는 버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영화는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낌이랄까 생각이 좀 변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관객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얼마만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버닝이라는 제목은 원작 소설이 흑간을 태우다라는 제목이고 영어로 말하면 반버닝이고요. 반버닝. 그리고 이 소설은 또 무라카미 씨의 이 소설은 윌리엄 포크너의 같은 제목의 단편 소설을 따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 소설 중에 반버닝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함께 있는 작품이어서 가능하면 그 원작의 그 의미랄까요? 이런 것을 살리고 싶어서 버닝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고, 또 버닝은 외국 말이긴 영어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불태우고 싶고 열중하고 싶고 이럴 때 쓰는 말이긴 한데, 또 역설적으로 그 버닝이 잘 되지 않는, 버닝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현실의 그런 이중적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버닝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연기 스타일을 본연의 연기로 다가갔다기보다는 어떤 강박을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비교적 많은 작품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 표현에 대한 어떤 강박, 어떤 화려한 표현, 다이나믹한 표정들, 흔히들 우리가 어떤 배우의 연기를 표현할 때 표정이 천의 얼굴이야, 아주 유려한 연기를 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막 잘하고 싶어서 막 안달하고 애쓰던 순간들, 그걸 막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에 대한 감각들로 막 너무 외향적이 된 어떤 제 관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감독님이 욕을 하셨던 것도 그래서 너무 조금 느낌 위주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사실에 가깝게 혹은 그럼으로 인해서 보다 더 해석의 여지를 크게 열어두는 그러한 연기를 좀 해내는 게 이번 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원작에 관한 질문에 좀 연장선인데 그 원작은 되게 짧잖아요. 그 짧은 부분을 이제 긴 시간을 채우려면 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짧은 걸 긴 쪽 채울 때 감독님이 어떤 부분을 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원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체적인 결말이 없이 열린 결말로 끝났거든요. 이제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은 영화에서 어떻게 결말을 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작은 뭐라고 할까요? 그 미스테리한 남자의 이야기, 헛간을 태운다, 그런 취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요 짧은 미스테리라면 미스테리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젊은이들의 내면 또는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이런 미스테리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점에 한국의 현실에 젊은이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현실적인 일상,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너무나 낯익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충분히 텐션이 느껴지고 뭔지 모르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그런 서스펜스가 느껴진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일상의 미스터리랄까, 일상의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 결말도 역시 소설보다는 더 많이 나가 있지만 결론이 나는 누구나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말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커다란 반전이기도 하고 관객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창동 감독께 질문 드릴게요. 예전 전작을 보면 밀양이나 시 이런 모든 영화들이 기존의 윤리의 문제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흡입력이나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버닝 또한 이창동 감독께서 이런 그 윤리의 문제, 새로운 윤리의 화두를 질문으로 던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배우들이 감독님과 함께 연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론으로 농담처럼 뭐 변태 감독이다 이런 말도 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요. 감독님께서는 이번에 함께한 그 전종서 배우나 유아인, 그 스티븐 연 배우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장 어떤 극한에 몰아치면서 새로운 연기를 뽑아내려고 하셨는지 각각의 배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 지도를 하셨는지 듣고 싶고요. 그 유아인 배우에 대해서는 계속 이 영화가 젊은이들의 분노랄지 뭐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담았다라고 하는데 유아인 배우도 똑같이 젊은이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그러니까 본 이후에 어떤 감상평이랄까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윤리라는 거는 뭐 따지자면 되게 뭐랄까요, 어려운 층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도덕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기준, 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에 윤리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쉽게 이해하는 윤리는 아마 버닝은 좀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리를 찾기가. 그러나 어쨌든 주인공의 선택은 있기는 하죠. 그게 윤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윤리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에서 관객들에게 접근하고 싶었고요. 그게 굳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랄까요, 감각 또는 정서 이런 것이 우선되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리 이런 것은 뭐 의미와 관념에 가깝다면, 머리에 가깝다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의 영화고 또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젊은이의 감각이나 정서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기는 뭐 흔히들 변태 감독이라고 말도 합니다만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의 그 연기론이랄까 이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냥 뭘 만들어서 표현하지 말고 그 인물의 감정을 배우가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걸 요구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테이크가 많이 간다, 뭐 짜서 뭐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뭘 끄집어낸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 연기 방향, 연기론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몰아붙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배우 스스로 그 인물의 그 감정에 가져가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종종 이제 어떤 상황이나 그 인물에 주어진 상황이나 감정이 매우 어려운 감정일 경우에는 배우 스스로가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버닝은 제가 생각에는 전작들과는 인물들이 처하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물론 우리 영화에도 뭐 극한적인 감정이 나오는 장면도 있긴 합니다만 어렵고 극한적인 감정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뭐 그렇게 뭔가 어려운 상황을 몰아붙이고 이런 장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데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황들은 미묘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뭐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별히 뭐 구체적인 디렉팅이라기보다는 그 인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좀 더 배우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그 인물에 접근해가는 방식을 더 자유롭게 찾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배우들이 다 잘 제가 기대했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아인 씨에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젊음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는데 이 청춘의 아이콘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본 이후의 감상평에 대해서 본인의 느낌,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데 저는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봐야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참여한 소감보다는 영화를 관람한 어떤 저도 관객의 하나니까요. 관객의 입장이 완전히 객관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영화다. 새로운 영화다. 그리고 새롭게 말을 거는 영화다. 그리고 어떤 영화가 윤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영화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명과 암, 그런 것들, 꿈, 희망. 우리가 영화에서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고 매료되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를 안에 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영화를 보고 모두가 다 메시지를 전달받지만 세상이 그렇게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희망차고 꿈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명쾌한 이야기, 어떤 명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영화의 태도 자체가 윤리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명의 관객으로서.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생겼는데 스티븐 연 씨께 하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에 살지 않고 이제 외국에 살면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이 청춘들의 삶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청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거가 추가로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세상은 점점 더 인터넷 때문에 더 좁다고 생각하죠. 옛날에 저도 여기 한국으로 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미국 애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점점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 한국에서는 collectivist society여서 하고 US는 아주 individualist society여서 그거가 우리 information 바꾼 것 같아요. 우리 서로 exchange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섞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yeah, sorry. 맞아. 영어 쓸게요. I think in the States, I really see collectivism starting to really take shape with the younger generation. They're realizing maybe that they feel too alone on their own islands, and so they're coming together and finding smaller or larger subgroups, or even trying to find a larger identity. I would say U.S. Nationalism is at an all-time high. I don't know if that's necessarily a great thing, especially considering there are so many different people that live in that nation at this time. But there is a unifying force that's definitely happening in America. Whereas I feel in Korea, there is more of an individualist
awakening. A lot of kids are starting to feel like they want to be themselves and that they want to express themselves in unique ways that are separate from whatever society deems as correct or incorrect. And you know, from my perspective, looking in, I think that's a really natural movement towards balance. I think that's a natural movement on both sides towards maybe a larger global way of looking at the world. And you know, it's exciting. I think for some it might be scary, but you know,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our lives, things always change. So that's the only thing that's constant.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예전에 한국은 약간 집단주의가 있었고 미국은 뭐 개인주의 개인 사회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요, 미국의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는 조금 혼자의 섬이 너무 외로워서 이제 같이 모이고 아니면 조금 더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의 서브 그룹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발견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집단을 통해서 어떤 집단 정체성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은 뭐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이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한 건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를 더 생각하는 트렌드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요, 예전에 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내 목소리, 내 개성을 조금 더 개별적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좋냐 나쁘냐를 다 떠나서 외부에서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아주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살면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계속 변화한다는 그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을 여기서도 이런 계속 바뀌는 것,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칸 국제영화제 출구 기자회견답게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다음 좌측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 건데, 그 제작 발표회에서 소설이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어떤 지점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그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전과는 다르게 영화를 좀 접근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같은 선상에서 예고편만 봤을 때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영상이나 음악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는 건 그 젊은 배우들하고 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전과 다르게 영화 촬영 현장에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소설에서는 이제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헛간을 배운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게 그냥 현실인가? 실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메타포인가? 이걸 그 의문을 따라가는 짧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혼자 소설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냥 그런 메타포, 의미와 관념, 그런 문학적인 구조보다는 이걸 영화적으로 바꾸고 싶었고요. 그것이 그냥 의미와 관념의 메타포가 아니라 영화 속에서 어떻게 이미지화가 되는가가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뭐 영화로 보면서 느끼지 않고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참 어렵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꽤 큰 영화적 고민이었고요. 그 소설에서는 헛간으로 나옵니다만 그 윌리엄 포크너나 뭐 무라카미 하루키나 헛간으로 나오는데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나오죠. 한국에서는 뭐 헛간은 별로 없지만 비닐하우스는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근데 그 비닐하우스 자체가 되게 영화적 이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여다보면 투명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게 버려진 비닐하우스라는 거. 그게 영화 매체의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영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보고 싶었고요. 영화에서는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포스터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포스터에도 자꾸 보이지만 고양이도 보이고요. 젖소도 보이고 홀새도 보이고 태극기, 새들, 남산타워도 보이는데 이것들이 영화 속의 한 요소로 나오지만 저것이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우리한테 되게 낯익고 익숙한 거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미지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관객이 그걸 수수께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상이 특별히 새롭게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찍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음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제작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뭔가를 목표를 만들어 놓고 통제하고 지배한다기보다는 모두가 자유롭기를 바랐어요. 이건 시나리오 단계에서 시나리오부터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작가가 오정미라는 젊은 작가가 썼고 제가 약간 고치기는 다듬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나리오 자체가 원작과 다른 아까 유아인 씨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 만나보지 못한 그런 새로움을 갖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같이 참여한 배우나 스태프들이 각각의 그 자기 존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음악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까지 늘 음악 쓰는 것을 영화에서 음악 쓰는 것을 매우 절제해온 편이었는데 그냥 음악도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영화의 그 어떤 장면에 종속되어 있거나 그 장면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악 자체가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촬영이나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또 영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자기 존재를 주장하면서 살아있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전작들과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알쏭달쏭한 미스터리 영화였다 지금 더욱더 궁금해진 영화가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종서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캐스팅 단계 때부터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셨고 특히 제작 보고의 이후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신데 특히 부터 이제 거장 감독님이랑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고은이나 김태리 씨처럼 큰 주목을 받으셨던 분들과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대중의 큰 기대가 현재 좀 많이 부담으로 다가오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에 대한 높은 그 기대나 주목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화 속의 제 모습이 어떻게
관객 여러분께 다가갈지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조금 긴장이 되고 조금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저는 지금 제가 소화하고 있는 스케줄이 모두 다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떠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영화에서 보여드린 제 모습도 저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말이 또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맞고, 앞으로 소화해야 하는 스케줄들에 있어서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엄청 잘 마무리해 주셨고요. 네,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칸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화 버닝은 5월 16일에 월드 프리미어가 있고요. 배우분들은 이제 그 전에 출국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될 텐데 인사 부탁드리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좀 영화가 재미있다는 인상을 드리도록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말은 어렵게 했지만 영화는 아주 쉽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종서 배우님 말씀드릴까요? 네. 네, 영화를 보시면서 저희가 촬영하면서 느꼈던 어떤 전율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감동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영화 꼭 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한 배우님. 네. 더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떨려요. 막 계속 수수께끼,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답이 아닌 답을 우리가 이렇게 문제들을 늘어놓고 답안지를 이렇게 제 메인 뒷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저는 이 영화가 진실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곤욕스럽고 혼란스러운 지점도 있으시겠지만 이 수수께끼를 맞이하는 즐거움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기자님들이고 관계자분들이 많지만 그 관객으로서 어떤 새로운 재미, 새로운 자세로 영화를 보는 그 과정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한한 스티븐 씨,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한이라 그럼 좀 있어 보이죠? 네. I'm incredibly proud of this film. I'm proud to be a part of it. I'm proud to have experienced it. I'm proud to work with these actors and this wonderful director and these wonderful writers. And you know, when I think about what this might mean for Korea in and of itself, I'm excited for people here to watch it, but what I'm really excited for is the world to watch this movie. I think it's a very universal tale, and the fact that we get to go to Cannes and have people see it on a global scale on that type of stage is really exciting to me. I feel
Like, I feel like there's a natural shift coming, and I feel like this is one of the films that might help usher in that natural shift. And so in that way, it's really exciting. So I hope everyone really gets a chance to watch this film.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해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정말 제가 이 영화 일부라는 사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요. 좋은 경험이었고, 이 훌륭한 감독님, 배우들도 여러 작가, 스태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지만요. 제가 정말로 익사이팅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게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계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 엄청난 무대인 깐느에 갈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자연적인 변화, 전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변화와 전환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장례를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배우님들은 잠시 그 좌측으로 나가셨다가 저희가 바로 테이블 치우고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에 서주시고요. 다 같이 모여서. 네, 위치 괜찮으신가요, 기자님? 네. 조금 앞으로 갈까요? 네, 한 발자국만. 조금만 더 가운데로 와주시고, 한 발자국만, 네, 앞으로 더 나와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Look at left. 네, 그리고 이제 중앙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우측으로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 마지막 버닝 화이팅 다 같이 손을 들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포즈로 네, 네 버닝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출국 기자회견에 와주신 네,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월드 프리미어는 5월 16일 현지 시각 6시 반으로 국내 엠바고는 5월 17일 오전 6시에 있으니까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